등에서 사법부의 재판 관여가 있었다는 것은 법정에서 언론을 통해 하게 주장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번째 윤리감사관의 설치는 대다수가 재판 업무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이건 어떤 경우에도 재판에 복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진도 간첩단 사건 등 억울하게 수십 년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이제 무죄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배상을 했는데 양승태 재판부에서 다시 토해내라.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파기환송된 것을 고등법원에서 배상을 해라 하는 원심을 확정해 줬지만은 처음에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검찰에 의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이걸 줄기차게 주장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고를 취하하겠다 하고 법사위에서 받아냈습니다. 이번 저는 놀랐습니다. 긴급조치 9호 해당자들이 정부에 의거해서 감옥을 살았습니다.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국가의 과실로 잘못으로 인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은 배상 혹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1심에서는 물론 배상해라. 항소심에서 배상하지 않고 안 된다. 왜? 긴급조치 9호는 고도의 정치행위다. 그렇다고 하면 5.18도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대법원의 계류적인 긴급조치 9호 위반자들에 대해서 1심, 원심을 존중해달라. 이것이 사법농단 법관들을 응징하는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개정하는 동안 사법개혁의 또 다른 축인 법원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4명의 판사에게 1심 무죄가 나오자마자 복귀가 이루어졌고 함께 복귀한 3명의 판사는 아직 1심 판결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7명의 판사를 복귀시킨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께 묻습니다.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문책하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은 그저 당시 국민의 비판을 모면해 보려는 발언에 불과했습니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법농단 판사들은 재판에 복귀했습니다. 비통보를 받은 66명의 판사 중 고작 10명을 징계 청구했고 그나마도 10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의 사법농단 해결 의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미 정의당은 법관 탄핵 명단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하는 각 당의 의원들과 함께 정의당은 바로 법관 탄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과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위한 법관 탄핵에 많은 의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위헌적 재판 개입은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재판 개입 사건 1심 판결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법관 탄핵입니다. 헌법 위반은 명백한 법관의 탄핵 사유인 만큼 국회에는
재판 개입과 사법농단으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러한 헌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국회의 책임입니다. 현재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원 조직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윤리감사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윤리감사관의 설치는 법관의 비위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법원 내 회계 감사 기능을 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여야 간 이견 없이 조율된 법안인데 검찰 개혁에 밀려 현재 뒷전인 상황입니다. 내일 열린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이 법안을 상정토록 요구했고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국민들이 잊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촛불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제1의 가치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고사하고 사법농단 판사들을 하나둘씩 현직에 복직시킨다는 것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여깁니다. 검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검찰은 국민적 비난 속에 부끄러운 개혁, 떠밀리는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검찰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사법부 또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덟지만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사법정의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지위 확인 소송 등에서 사법부의 재판 관여가 있었다는 것은 법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뿐 아닙니다. 정교조 조합원, 상류차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권력의 선언에 놀아나르는 사법부는 권력의 편을 드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가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재판이 가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도록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국제적으로 형사법정 아니면 그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단순한 사고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의 근본적